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사전 조문기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 알실세 주제는요. 예전부터 존재하고는 있었지만은 좀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2023년도 이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뭐 세금이 부과된다. 또 이런 입법 발표들이 나오면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바로 개인 자산 종합관리 계좌, 흔히 ISA 계좌라고 말을 하죠. 이 계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계좌에 가입을 해서 투자 운용을 하면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들어가 보시죠. 일단 ISA 계좌란 뭐냐?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영어로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라고 해가지고 이거 약자입니다. 이거 약자로 ISA 계좌라고 이제 하는 건데요. 이 다양한 금융 상품을 이제 한 계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든 뭐 일명 만능 통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 3월 14일자로 출시가 돼가지고요. 뭐 은행, 그 이외에 뭐 증권사들 이런 금융회사에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통장이다, 계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이런 ISA 계좌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떤 특정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가입을 하려면 각 금융회사들의 계좌를 다 따로따로 만들어가지고 가입을 하고 운용을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었는데 이 ISA 계좌가 생기면서는 이제 하나의 계좌로 좀 다양한 은행의 다양한 금융사의 금융 상품들을 좀 하나로 묶어서 좀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는 거죠. 일단 이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세제 혜택들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혜택들을 좀 받으려면은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런 요건을 좀 충족을 했을 경우에 그럴 때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첫 번째가 가입자의 요건이에요. 일단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또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인 이상인 자라고 하더라도 좀 소득이 있는 자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ISA 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 직전 연도 3년간 1회라도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인 경우에만 ISA 계좌에 가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또 이 계좌에 대한 요건이에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계좌여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한 명당 한 개의 계좌만 보유하고 있을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좌의 명칭이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여야 한다. 돼 있고요. 세 번째로 주권 상장 법인의 주식, 집합 투자증권, 파생 결합 사채 재산으로 운영할 것. 이렇게 이런 요건을 갖춘 그런 계좌인 경우에만 이 ISA 계좌의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계약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계좌의 총 납입 한도가 1억 원, 연간 2천만 원인 계좌여야 한다. 이렇게 이런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혜택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혜택을 주는 거냐라고 했을 때에는 ISA 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 일단은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그리고 배당 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 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일단 ISA 계좌는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서민형 농어민 ISA 계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근로소득,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 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 배당 합계가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반형, 그 이외의 일반형의 경우에는 4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까지만 비과세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 200만 원을 초과할 수가 있잖아요. 400만 원을 초과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에는 이 비과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 합산되는 게 아니라요. 그냥 9.9% 지방세 포함해서 9.9%로 과세하고 과세가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좀 큰 혜택이 되는 부분이죠. 저율로 과세한다는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일반형을 예로 들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1년에 300만 원의 금융소득, 이자와 배당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세금을 안 내요. 200만 원 초과하는 1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데
아까 9.9%만 세금 낸다고 했잖아요. 100만 원에 대해서 99,000원 세금 내고요. 만약에 이 300만 원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은 이제 290만 1,000원을 실제로 수령하게 되는 거예요. 세금은 99,000원만 낸 거죠. 이렇게 좀 이 ISE 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좀 새롭게 도입이 되면서 기존 ISA 계좌 내에 대한 과세 처리에 대한 부분도 많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간략히 좀 언급을 하자면요. 2023년도부터 상장 주식을 포함한 국내 주식 등 이런 매매에서 발생한 수익하고 손실을 합쳐가지고 그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좀 소득세를 새롭게 부과하는 새로운 어떤 세제가 나왔는데 이 ISA 계좌를 활용하게 되면요. ISA 계좌로 거래한 국내 상장 주식, 그다음에 공모 주식형 펀드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ISA 계좌로 거래하는 파생결합증권 등에 대한 기타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는요. 이자 배당 소득과 합산을 한 다음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200만 원, 400만 원 이 기준이 있었죠? 여기까지는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9%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023년까지는 아직까지는 1년이 좀 남았어요.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좀 세법 개정 방향이나 좀 ISA 계좌를 실제로 투자를 해봤을 때 어떤 수익이 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좀 해봐서 많은 후기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지, 가입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2023년도에 이제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가 되지만은 이렇게 ISA 계좌라는 거에 대한 세제 혜택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좀 절세 효과, 그래서 세후 수익률을 좀 높이는 그런 효과를 좀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이제 사업자분들, 그다음에 이제 세금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핫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봉기 세무사였습니다.